프랑스 파리에서 스페인 마드리드까지는 항공편을 이용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주로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었었는데요. 프랑스랑 스페인은 아시다시피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버스로는 최소 20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저는 야간 버스로 13시간 이동했던 순간이 떠올라서 그냥 돈을 좀 더 지불하고 비행기를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어제 제가 찜해뒀던 항공편이 그 다음날 10만원이 오르는 건 이 대체 무슨 일일까요? 단 하루 10만원. 와. 그럴 때면 꼭 예매 사이트 담당자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는 미리미리 예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은 프랑스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인데요. 이 공항은 대체 왜 유명한 걸까요? 그냥 단순한 이름값일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뭔가 특별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드리드 공항은 출국장만 이용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출국장만 봐도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교통권은 10회권을 구매했습니다. 이걸로 지하철, 버스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요.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교통권으로는 기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교통카드로 KTX를 이용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기차역이 지하철 역사랑 비슷하게 생겨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부랴부랴 따로 표를 구매해야 했습니다. 제가 탔던 기차의 이름은 C5였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소 가격은 이렇습니다. 하루에 3만원 꼴이죠. 서유럽에서는 묵었던 숙소들 중 가장 저렴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는 숙소였어요. 숙소에는 이렇게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제게에서 고양이는 크게 3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냥이, 강아지 같은 고양이죠. 두 번째는 그냥 찐 고양이, 고양이 특유의 속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고양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가 왔다리 갔다리 고양이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어떨 땐 개냥이었다가 어떨 땐 그냥 고양이인 그런 친구를 말하는데, 이 친구가 딱 왔다리 갔다리 고양이였어요. 어떤 날은 야 게스트야 얼른 와서 나를 만져라 하면서 막 자기 몸을 저한테 부비고 야옹야옹 막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다가 어떤 날 만나면 누구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를 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지려고 그러면 막 하악질하고 저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고양이가 그러는 건 꽤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소 주변의 풍경인데요. 이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지금 저는 남미 대륙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드리드를 여행할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만 이곳의 주거지역 풍경이 꼭 남미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남미가 스페인하고 닮았다고 해야 맞을까요? 아무튼 장바구니 물가입니다. 아마 서유럽에서는 가장 싼 축에 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사실 서유럽의 마트 물가는 한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한국보다 더 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곳에 이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여행자의 입장에서는 나름 괜찮은 물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드리드에서는 한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기준에서 한식을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을 몇 번 사 먹었어요.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만 가격을 생각하면 그럭저럭 먹을만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라면을 못 먹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꼭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는 라면을 참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멀어진 것 같아요. 라면을 먹고 나면 뭔가 소화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등등등요. 하지만 세계여행을 하고 있는 저는 라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로 감탄을 내뱉게 됩니다. 인터넷에 보면 라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을 많이들 소개하곤 하는데요. 저는 라면 중에 으뜸은 해외에서 먹는 라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커피 가격입니다. 시내 중심부에 있는 평범한 카페에서 커피를 주로 마셨고요. 별 특징이 없기 때문에 얼른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페인의 일부 도시들에서 관광객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진다는 뉴스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릇된 시위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왜 가만히 앉아있는 관광객들한테 물을 뿌리나요? 하지만 그걸 빌미로 시위자들의 목소리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인들은 어느덧 관광으로 인한 혜택보다는 손해가 더 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여러분. 제 생각에 스페인에 얽힌 개인만의 특별한 서사, 그러니까 스페인 전반에 관심이 엄청 많거나 또 스페인의 어떤 문화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뭐 스페인 관련 전공을 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저는 굳이 스페인을 여행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야, 남들 다 가는 스페인 나도 한번 가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혹시 한국에서 바로 이곳으로 오시면 실망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오지 말라고? 야, 더러워서 안 가. 뭐 이런 유아적인 태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 스페인은 그렇게 비싼 비행기 값을 치르고 올 만한 장소인가 싶었거든요. 뭐 사실 별게 없습니다. 뭐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제 웬만하면 가지 않는 것이 여행객과 현지인 모두에게 좋은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 익명을 빌어서 저의 이런 발칙한 생각을 한번 말해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7박 8일간 쓴 총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여행자들이 인생 여행지로 꼽고 있는 도시로 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